이거는 전고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눌림목을 괜찮게 좋고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고 지지하는 모습들을 계속 체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쭉 지켜봤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슈팅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한 내역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매매한 날이 요날도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오늘이죠. 새해 첫날 첫 거래일인데 오늘도 매매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차트를 잘 봐서라기보다는 차트가 우상향이고 정배열이고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월 30일날 수요일날 매매를 했던 근거는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때 첫 강한 양봉과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한 25% 30% 가량의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줬습니다. 한 21선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고는 이게 이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추측을 할 수 있지, 이게 조만간 돌파를 해서 다시 날아갈 거다, 이런 것까지는 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트의 흐름을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이 정도의 반등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여기서 바로 위에 저항대인 11선 이동평균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이렇게 다시 빠질 수 있어요. 21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21선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다시 살려서 추세를 살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것만 보고는 눌림목이고 2차 상승이 바로 나오겠다 라는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면은 일단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이러면은 21선을 잠깐 깰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은 너무 줄어들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요 저점 가격대를 깨진 않아서 다시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중요하게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살려줬죠. 이날 살려줬는데 의미 있게 이날 보면은 요 윗꼬리로 계속 보시면은 11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11선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11선 맞고 떨어지고. 그런데 이번 양봉에서는 11선을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합니다. 11선 가격이 이 가격대거든요. 11선을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눌릴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21선 눌림목으로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나? 라는 어느 정도의 확률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좀 추측을 하고, 그럼 다음날 추가적으로 이날의 종가나 11선의 가격대를 안 깨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면은 매수를 해야겠다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다음날 매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한 마이너스 1%까지 빠졌는데 여기까지도 좀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금방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의도가 보인다, 다시 2차 상승을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시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봉을 보시면은 요 위치가 11선 위치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한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공략을 해야지 이제 마음을 먹었던 자리에서 오전에 축 빼는 척 하다가 다시 금방 의미 있는 가격대인 종가 부분까지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여기까지 회복을 한 후에 여기 보면 밑꼬리도 보이시죠? 밑꼬리들 이렇게 여러 개 밑꼬리가 나옵니다. 이런 밑꼬리들이 계속 지금 여기 깨려고 하면은 매수, 깨려고 하면 매수, 이런 의도가 좀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시가를 계속 지켜주려고 하네, 그러면은 다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겠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역시나 7,000원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자 추가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바로 이제 한 3%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팔고,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날 시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빠져주면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전고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눌림목을 괜찮게 좋고 의미 있는 저항대를 지금 뚫고 지지하는 모습들을 계속 체크를 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쭉 지켜봤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이 가격이 그래도 한 5%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돼 보여도 5%에서 7% 정도의 반등 가격이 나왔고, 여기서는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졌는데 이 또한 지금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터졌죠. 상대적으로 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습니다.
분봉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거래량이 줄어든 눌림목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인 상승으로만 끝나진 않겠다. 다음 거래일도 오늘 만약에 윗꼬리를 만들고 끝나더라도 충분히 다음날 시세를 또 추가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눌림목을 주다가 오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의 시나리오 갖고 다시 분할 매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장 마감일 다 될 때쯤에 여기서 분할 매수 이렇게 했죠. 마지막에는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된 모습이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날입니다. 이날이 이렇게 끝났는데 예상한 대로 타점이 시가를 지켜주다가 밑거리를 만들었는데 바로 다시 회복을 하자 매수를 했고요. 7,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슈팅을 분할 매도로 먹고 나오고, 다시 빠졌는데 다시 요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아마 전고점 부근을 한번 터치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까지 찍고 빠졌는데 이 윗꼬리가 물량 소화하는 과정,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고, 충분히 아직 요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매번 설명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명분. 재료에 있어서도 이 종목이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테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취임도 1월 20일로 잡혀 있죠. 새해 뭐 정책에 있어서도 탄소 관련된 정책이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탄소 관련주들도 계속 유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재료도 아직 살아있고 차트도 살아있고, 그럼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윗꼬리로 만들고 끝났지만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빠지면은 7,000원 전후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 갖고 다음날 오버나잇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새해 첫 거래일날 시세가 괜찮게 나왔는데요. 매매 내역을 조회하면은 갭이 한 2% 정도 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분할로 매도하고 떨어질 때 다시 사고 한 2, 3% 먹고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또 다시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높이는 게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제가 이게 매수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크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때 1차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터졌습니다. 근데 이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터졌죠. 그러면서 한 3, 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때는 좀 거래량이 꽤 터졌어요. 분봉을 보시면은 그래도 이때랑 비슷하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은 좀 소량만 가지고 있고, 이것도 계속 좋은 자리를 주면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미 있는 저항대에서 이렇게 윗꼬리만 만들고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 가격대를 다시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이면은 매수 접근을 해야겠다. 이쯤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 매매를 기회가 줄 때마다, 물론 스윙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스윙 투자나 스윙 계좌를 따로 운영하는 분들은 이럴 때 사서 스윙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또 단기 매매 계좌가 또 단타 계좌가 있으면 또 단타도 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먹는 뭐 전략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역시 지지 저항대죠. 그런 걸 지켜주면서 정고점 한번 탈환 시도를 할 것 같다. 이번 첫 번째 시도는 윗꼬리를 만들고 빠졌지만 특별히 크게 매도하는 구간이 분봉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다시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날까지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벌써 고점을 돌파한 상태죠. 전고점을. 그러면 이것도 다시 돌파의 기준으로 눌림목을 주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같은 테마로 또 매매를 했던 게 이건산업이 있습니다.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아쉽게 공략을 못했고요. 이날 공략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날 공략을 했을 때 또 기준 비슷해요. 보시면은 이날 이렇게 무섭게 음봉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털어냈다고 보기보다는, 거래량도 뭐 그렇게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 이날에 비해서 털어냈다는 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 또는 매집의 과정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탄소에 대한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또 21선을 깰까 말까 보고 있었는데 다시 살려줍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라왔죠. 5일선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을 만듭니다. 그 다음날까지 봤는데 역시 또 5일선을 지켜줍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앞서 설명드린 거와 비슷하게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틀 연속 그 가격대를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 그러면 이게 언제, 매집은 매집인 것 같은데 언제 디데이가 될 줄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곧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파악하는 게 조금 노련하게 경험이 좀 많아야 가능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이런 공부를 하시고 차트 패턴을 좀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었고 이날은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분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갭이 뜨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금방 고가 돌파를 하는 흐름이 운 좋게 나와줬는데, 분봉을 보시면은 이날
이날 미리 샀습니다. 이날 그리고 요 흐름도 한번 지켜봤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것도 안 빠지는 모습들 보이자 여기서 거의 종가 매매 비슷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 날이 이날입니다. 요날 이것만 보고 뭐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간다기보다는 운 좋게 바로 갔지만 조만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횡보할 수도 있고, 뭐 한 번 정도는 뭐 살짝 거래량 없는 음봉으로 뺐다가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조만간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물량 소화 과정이구나, 뭐 이런 식의 접근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날 매수를 해서 이때 갭이 2% 정도 수익에 일단 좀 팔았다가, 다는 안 팔았고 분할로 매도했다가 다시 요거를 이 고점을 돌파하자 추가 매수를 했죠. 추가 매수를 하고 또 분할로 매도하고 다시 눌렸을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호가창의 흐름도 확실히 뭔가 매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 횡보할 때마다 계속 가격대 1,300원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확인하면서 같이 매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잠깐 슈팅이 나왔을 때 적당히 한 5% 정도, 4%에서 5%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팔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렇게 분할로 다 매도를 했는데 오늘까지 강하게 올라왔죠. 오전에 아쉬운대로 매매한 게 캠트로스를 더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그린케미칼, 이것도 같은 테마였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비슷하게 윗꼬리 만드는데 저점은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이것도 보니까 탄소 중립 관련 테마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의 테마들이 모양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매매를 해야겠다. 대신에 이건 산업이 먼저 갔어요. 이건 산업이 먼저 갔을 때는 얘는 음봉이었습니다. 한 마이너스까지 좀 1, 2%까지 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건산업이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니까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산업을 매매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여기서 빠질 때 보합해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다가 결국에는 슈팅 나와서 이것도 한 4, 5% 총 한 저점 대비는 한 9% 정도 반등이 나온 건데, 중간에 분할해서 한 4, 5% 정도 수익 실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차트 공부할 만한 내용이, 삼성제약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것도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단기 과열로 단일가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단일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지 저항대 원리만 알면은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날부터 단일가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두 번의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양봉 이후에 아직 제대로 된 눌림목에 주지 않았다. 이날 눌림목이 단일까지만 비록 눌림목을 주면 매매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끼가 있고 호재도 최장한 관련 뭐 임상 3상 관련된 호재이기 때문에 개별 호재로 나쁘지 않고 거래량도 너무 좋고 해서 매매를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이날 오전에 1시간 동안 한 3%를 뺐어요. 그래서 분할로 여기서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뺄 줄 알았어요. 더 뺄 줄 알고 다음 단일가 30분 거래 체결 때 한 800원까지 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게 다음 지지대가 8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이 상한가 가격이 750원, 그리고 이날 시가가 820원, 대충 800원에서 한 700원 라인, 그 부분까지 주면은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겠다 싶어서 분할로 접근을 해야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800원까지 좀 빠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체결될 때 다시 요 900원 위로 체결되는 모습을 보고 추가로 한 번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연속으로 한 다시 3%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고요. 한 3.5%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계속 다시 거래량이 별로 없이 빠지길래 종가 부분에 매수를 하고, 이거는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 다시 빠지길래 전 거래일의 저점 부근, 정말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점 부근에서 다시 추가로 매수, 확실히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고 확인하고 좀 더 상승했을 때 한 번 더 매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은 여기까지 무려 6%의 반등이 나와서 분할로 이렇게 매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고, 일봉으로 보시면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3일선, 5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일선, 5일선 부근에서 눌림을 줄 때 어디가 지지 라인이 될까를 예상을 하고 분할로 접근을 해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주지 않는 경우는 종목이 굉장히 세거나 또는 시장이 너무 좋아서 대기 매수세가 많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눌림이 생각보다 짧았다, 왠지 시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좀 더 위에서부터 분할로 잡자, 이런 식의 디테일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들은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서 이것도 351선 반등이 지금 이쁘게 나오고 있는 중,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매매는 아쉽게 못했지만 의미 있는 차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 관련 전기차 자율주행 쪽 관련 호재로 올랐는데요. 이날 보시면은 전날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 때문에 아예 매매를 할까 말까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대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타점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은 이때를 매수를 했거나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요때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날 보면은 두 번의 상한가 이후에 크게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한 방에 턴 걸까, 한 방에 세력이 이탈이 된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음봉이죠. 거래량도 이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터졌고, 그런데 이날 바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걸 보고는 그래, 이거는 확실하게 다시 전고점까지 턴할 거야, 이거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좀 더 흐름을 봤는데 그 앞서 설명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지지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은 또 줄어들고,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아까 이거산업 때처럼 두 번 연속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밑꼬리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중요 가격대, 요 거래량이 터진 요때 양봉이 종가죠, 11,000원 부근 위에서 또 마감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의 눌림목 패턴인데 빠지면 회복시켜주고, 빠지면 회복시켜주고, 중요한 가격대를 살려주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여기에서는 종가 매수나 다음날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날 좀 갭이 3% 이상 뜨면서 저는 워낙 좀 빠질 때만 매수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놓쳐서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같은 테마로 갔던 게 대성 엘텍, 이것도 비슷하죠. 장대 음봉으로 공포감을 줬는데 11선 부근에서 밑꼬리를 만들고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빠져서 11선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또 11선 부근에서 또 밑꼬리를 만들고 반등, 계속 살려주죠. 저점을 높여주고, 저점 높여준다는 거 뭐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패턴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또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또 줄어들고, 지지대 전날 첫 상한가 가격대도 지켜주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켜주니까 역시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근데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인포뱅크가 오늘의 대장 역할을 했고요. 그 전날은 신성델타테크가 비슷한 모양에서 상한가를 먼저 가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매매 내역과 어떤 기준에서 차트를 보고 분석하고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좋고, 특히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엄청 말도 안 되는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뭐 LG전자가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날아가더니, 오늘은 현대차 그룹들이 좀 엄청난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충분히 소외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한데, 꾸준하게 본인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